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한 젊은 의사 전공의 의대생 동향조사 결과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집단은 전체 의대생 전공의 대상 인증 가능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전공의 12,774명, 의대생 18,348명 중 젊은 의사 31,122명 중에 1,581명이 응답하여 목표 수치였던 5%를 4일간 달성하여 5.08%가 응답하였습니다. 예과 1학년부터 레지던트 4년차까지 11개 그룹이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최대한 각 집단당 100샘플이 목표가 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직 휴학 과정에서 동료나 선배로부터 압력 협박이 있습니까? 아니요가 99%였습니다. 1581명 중 1566명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15명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 설문은 익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저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의회나 이런 곳에서는 사직 전공이나 휴학 학생들 절반 가량이 압력이나 협박 때문에 왕따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못 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의 의료 현실과 교육 환경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의대 정원 규모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축 혹은 현황 유지가 96%였습니다. 감축 혹은 유지는 1,581명 중 1,518명, 증원은 63명, 4%였습니다. 보시면 2,058명 이하로 증원해야 된다는, 감축해야 된다는 것이 17%, 저희가 500명 이상, 500명에서 1,000명 감축이 12%, 500명 감축이 35%로 감축이 64%, 대략 3분의 2 정도로 나타납니다. 현황 유지가 3분의 1 정도인 32%로 나타나고 정부안에 찬성하는 것은 1,581명 중에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온건하게 500명 정도 증원하는 교수님들의 안이나 중재안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의료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581명에게 복수 응답하도록 하였고 6개 문항 중에 상위 4개 문항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이지 않은 저부담의 의료비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부담이 낮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90.4%였고 비인간적인 전공의 수령 여건 또한 80.8%를 차지했습니다. 응급실 및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문지기 실종, 게이트키퍼라고 부르는 어떤 배리어가 실종된 것에 대해 67%, 당연지정제라는 전체 시스템 자체를 이야기한 것이 62.4%였습니다. 저희 제가 만나는 전공의 분들, 특히나 바이탈, 신경외과, 내외산소, 흉, 신경과 이런 것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자기가 시간을 이번에 계산을 해봤대요. 정말 얼마를 일하는지. 다들 진짜 120시간씩 일하시더라고요. 그런 비인간적인 전공의 수련 여건에 대해 80%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차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으십니까? 이것은 약간의 오독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질문한 겁니다. 의대생들에게는 말 그대로 차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을 것이냐,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해 다른 어떤 응답이나 개별 어떤 레포트 같은 경우는 제가 기관에다가 의뢰를 지금 분석을 맡겨놨습니다. 레포트를 받아보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거는 차후 밝히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로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 3분의 1은 제가 맨 처음부터 줄곧 강조했던 겁니다. 3분의 1에서 절반가량은 정말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요. 필수 의료로 갈수록, 현장에서 느끼기로는 필수 의료로 갈수록 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높아지고 갈수록 높아져서 정말 대부분의 필수 의료의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피부과, 성형외과에도 필수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필수 의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필수적 의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필수적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럴수록 이탈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것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전공의 수련을 위해 선행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저는 복귀에 대한 조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복귀가 아니라 줄곧 얘기한 테이블에 앉는 조건. 어떤 분이 취업을 하셨는데 의협이랑
전공의 협의랑 여러 곳에 이제 요구사항이라고 할까요? 최소한의 조건들 뭐 11가지를 모으셨더라고요. 그것들을 잘 추려서 이제 질문을 했고 8개 문항 중 상위 4개 문항. 그렇지만 어쨌건 수련 의사가 있는 이들한테 물어야 되니까요. 있는 이들에게 복수응답하게 했고 백지화 의대 증원 및 필수 의료 패키지 백지화 93%는 이거는 정말 최소한의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요구 사항이었고요. 구체적인 필수 의료 수가 인상 82.5%. 그리고 이거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복지부 장관 및 차관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73.4%인데 이것은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너네가 대체 뭔데 뭐 복지부 장관을 가라라 말아라 하느냐.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그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정치는 사실의 싸움이 아니다. 인식의 싸움이다. 결국은 의사들과 전공의들도 인식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인식은 뒤에 5, 6번째, 7번째 질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음이 많이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혁신당 이주원 의원 총괄 선대위원장님 만나서도 얘기한 게 자기는 1등을 해서 당신께서는 이제 1등을 해서 낙수과라 불리는 그러니까 당시엔 최고였던 경쟁하는 소아과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낙수과란 소리를 하고 있고 낙수과라는 그러니까 낙수과란 표현도 쓰셨고 정부에서 그 다음에 어쨌건 2,000명을 늘리면 남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 가서 채우겠지 이런 식의 태도에 대해서 어떤 분노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분노와 불신으로 시작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절망과 무관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련 환경 개선이 이제 71.8% 나타났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차후 전공의 수련 의향이 없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34%였나요? 그분들에게 여쭌 건데요. 전공의 수련 의사가 없는 이들에게 복수응답하도록 했고 상위 3개 문항입니다. 정부와 여론이 의사 직종을 악마화하는 것에 환멸이 났기 때문 87.4%. 이거는 이 집단의 코호티 효과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처받고 모멸받고 지치고 의사도 사람입니다. 의료는 분명 공공재적 성격을 띠지만 그 안에서 근무하는 의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군가의 아빠고 엄마고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해법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및 필수 의료 패키지를 추진했기 때문 76.9%입니다. 심신이 지쳐서 이것도 사실 첫 번째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는데 쉬고 싶다는 것입니다. 전공의 수련이 워낙 고되니까요. 쉬고 싶기 때문 41.1%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어제 12개 소비자단체 연합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찾아뵙고 고견을 여쭐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방 전공의와 의대생, 빅5 전공의와 의대생, 남녀를 포괄하는 다양한 젊은 의사들이 모여 함께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시민분들께서는 전공의의 처우, 낮은 필수 의료 수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해 주셨지만 현재 사태에 대해 환자분들이 겪는 불안, 고통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저희 또한 병원을 지키는 지친 의료진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통받는 환자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우리 젊은 의사들은 의사는 환자를 떠나서는 안 된다. 환자가 있어야 의사가 있다. 라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대안을 환자분들과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젊은 의사들은 환자와 국민 사이의 신뢰가 붕괴되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급성의료 체계는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은 의료진들이 물론 많이 지친 상황이고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몇 달은 버틸 수 있을 거라는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지금 고통을 겪는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환자분들은 누구실까요? 급성은 이제 3차 종병이나 이런 곳에서 해결하고 있고 만성질환 또한 6개월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니 일단 논의를 한다면 제 얘기는 1단입니다. 가장 급한 것은 아급성의 환자들입니다. 암 환자, 만성질환자분들, 특히나 1개월에서 3개월 단위에서 암이 진행되거나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진료가 연기되는 것에 직접적인 불편함을 겪고 불투명한 미래로 인한 불안에 떠셨습니다.
보호자분들도 발만 동동 구를 뿐 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매우 실망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은 어제 담화에서 비과학적이고 일방적인 2,000명 증원을 고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슬프게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앞선 동향조사가 보여주듯 현실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학생, 전공의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픈 사람은 반드시 치료받아야 합니다. 의료체계를 일방적으로 훼손하는 정부와 달리 저희는 환자분들의 불편함과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그마한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사직한 개인 전공의들이 주축이 되어 휴학의대생들, 교수님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이번 주 내로 Nationwide Cancer Chronic Disease Triage 프로젝트, 전국 암 환자 및 만성질환자 분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름과 연락처, 질병명과 진단 시기, 첫 진단 병원 및 교수님의 성함, 기존에 내원하던 병원, 지금의 불안과 불편, 진료 지연, 다른 병원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수집한 뒤 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저희가 독자적인 판단을 하거나 진단을 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전공의들이 뭐라고, 학생들이 뭐라고 판단이나 진단을 내리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진단한 교수님들과 연락하여 저희는 이제 망이 있지 않습니까? 다 빅5를 포함해서 전국의 이제 의대생들과 휴학 학생들 전공의들이 담당 교수님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락하여 지연에 따른 위험도를 함께 평가하여 각 환자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안을 찾아드리고 불안을 달래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모여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물론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저는 복지부의 이 센터가 구축되어 공식 시스템화 되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작동되어 혼란이 마무리된 뒤에도 이 트리아지 시스템이 작동되어 환자 의료 전달 체계 복원에 기여하는 것을 저는 꿈을 꾸어봅니다. 병원, 교수님, 개원의분들과 연계하여 환자분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의교협과 교수비대위, 의협께서도 지지의사와 협조의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는 병원을 떠난 것이지 환자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젊은 의사들은 환자들과 연대할 것입니다. 약자와 약자가 뭉쳐 변화를 만들어냅시다. 앞으로도 젊은 의사들이 필수 의료, 지역 의료, 환자 중심 의료에 힘 쏟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십시오. 또한 소비자인 환자와 공급자인 의사들이 모여 다가올 고령화에 맞서 한국의 의료를 구합시다.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국가의 미래,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대안을 찾읍시다. 고맙습니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와 의사 친구들 절.